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비트코인부터 뭐 알트코인은 더 많이 어느 정도 이제 조정 장세에 들어가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에 문득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차라리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슬금슬금 내려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떨어지려면 폭락으로 그냥 비트코인 한 20%, 그리고 알트코인 한 30%에서 40% 정도 폭락을 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패닉해가지고 패닉셀이 진짜 많이 나오고 아마 손바뀜이 되게 많이 일어날 텐데, 이런 장세가 더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몇 년 전에는 이제 사실 이 장세가 그랬었거든요. 사실 패닉장이 오더라도 뭐 40%가 순간적으로 하룻밤에 까진다고 하더라도 한 이틀 있으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런 장세에서는 되게 더 많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로 봤을 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극강 난이도로 올라간 거죠. 사실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진입을 하면서. 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에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이제 저는 예전에 판단 내려서 그냥 홀딩하는 관점으로 있는 거고,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는 주식시장하고 가상자산 시장하고 이제 커플링으로 많이 계산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틀려요. 예, 디커플링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특히나 S&P 500 지수는 정고점을 갱신했다, 기록을 갱신했다라는 얘기가 CNBC나 이런 데 아마 대서특필에서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약간의 반등세가 있는데, 이건 뭐 반등이라고 말하기도 모호하네요. 근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은 분명히 다시 붐업이 일어날 거고,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포기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이 장세를 도모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시장은 지금 올라간다, 머니 프린팅을 하니까 돈값어치는 떨어지니까 올라간다.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가상자산 시장도 사실 커플링으로 올려놔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땅굴을 판 지가 3년이 지났지만, 2018년도 폭락장 이래로 지금까지 3년을 땅굴을 팠지만 아직까지 이 보석이 있는 데까지 아직 가진 못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나가실 분들도 있고, 새로 신규로 이제 호기심을 갖고 들어오실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저는 긴 기다림의 끝에는 분명히 이런 엄청난 금은보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폭락이다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고 하긴 하지만, 알고 보면 지난 5년 동안 가상자산 시장은 되게 많이 컸어요. 사실은 3년 전에 폭락 장세에 비하면 지금 안 올라간 코인도 많지만, 5년 터울로 봤을 때는 되게 많이 상승한 건 맞아요. XRP도 마찬가지로 그때 5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제가 알기로 10원이 채 되지 않았었어요. 제가 처음에 매매했었을 때. 비트코인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추종자들이 되게 많이 생겼고, 어쨌건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되게 많이 생길 텐데, 여기서 조금만 더 아마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면 아마 패닉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세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보면 악플이 이제 간간히 달렸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악플도 이제 안 달리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남을 사람만 거의 남았다고 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자는 장세가 이럴 때는 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되게 묘한 게 뭐냐면, 코인이 막 상승하고 붐업이 있고 막 알트코인도 막 이렇게 상승을 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해서 매수를 하는데, 이럴 땐 또 오히려 또 반대로 또 손절해서 나가는 사람이 되게 많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매수할 때 사실은 저도 매수를 했어요. 어저께 하고 오늘 봐서 이제 매수를 조금씩 더 했는데, 결과는 뭐 모르죠. 근데 매수하고 실금 떨어지긴 했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일단 하고, 자, 뉴스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스페인의 거대 은행이 있는데 BBVA가 여기 보시면 그 가상자산에 관해서
트레이딩과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에 관해서 런칭을 시켰다. 아마 이 뉴스가 코인데스크하고 뭐 국내에서는 뭐 대부분의 아마 미디어사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대서특필해서 많이들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메인이 되는 뉴스는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행하고 관련돼서 지금 커스터디 그리고 가상자산 수탁 관리 서비스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나둘씩 전 세계 각국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은 양적 완화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풀릴 가능성이 있고, 제로 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은행에서는 다음 5년, 다음 10년, 다음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흥미를 갖고 지금 플랫폼을 만든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약세 경보는 마운트 곡스에서 처음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코인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마운트 곡스에서 이번에 사람들이 코인을 받는데요. 코인을 이제 언제 받냐면 12월 15일 날 이 코인을 받을 예정인데, 이게 개수가 15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풀리는 개수가. 그래서 이 코인이 진짜로 이제 패닉셀을 유도할 정도까지 이게 시장에 많이 풀릴지 어떨진 모르겠어요. 중간 참여자가 어떻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코인 가격이 또 이렇게 안 좋을 때 또 이런 악재 뉴스가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동화돼서 휩쓸리기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자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면 그냥 그러려니 할 때는 그러려니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제가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을 때가 올해가 아니라 2019년도 3월 달이었어요.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도 300만 원대, 그러니까 4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졌었고, 360만 원인가? 거기까지 떨어졌었고, 알트코인은 뭐 더더욱이나 뭐 더할 나위 없이 할 말이 없었죠. 그때만 해도.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진짜 악재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사실은 애들 장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제 계좌도 뭐 2019년 3월에 비해서는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진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건 뭐 이 또한 뭐 지나가긴 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금을 뒤집을 것입니다.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가 코인텔레그래프 이 기사를 내보냈는데, 뭐 베리 실버트가 비트코인을 뭐 7달러부터 매집을 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윙클보스 형제도 이제 그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초기 투자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희망의 로를 돌릴 수밖에 없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코인을 살 때 불안하실 거야, 아마. 지금 차트적 관점으로 봐도 불안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기사를 보면 말도 안 돼, 나한테 이제 코인을 떠넘기기 위해서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고 이제 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롭골드라고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지속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배후에는 사실 연준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도모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물리적인 거에서 물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옮겨간다는 거를 인식을 하는 것과 못하는 것과, 사실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관조할 때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만 관찰을 하면 사실 패닉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래서 제가 그저께하고 어저께 밤에 그 어떤 그 통화시장, 통화혁명, 뭐 어떤 그 가상자산 시장, 뭐 이런 대두되는 거,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금은시장보다는 비트코인이 금은시장의 시가총액을 빼앗아 먹으면서 지속적으로 커갈 가능성이, 이거는 뭐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 그렇게 될 확률이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배가 지금서부터 증가가 돼야 시가총액이 그렇게 넘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윙클보스 형제도 하죠. 근데 저도 동감해요. 이 말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트코인 오르니 사기도 늘어나더라,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럴 때 이런 기사를 되게 잘 쓴 거죠,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별의 별, 별의 별 뭐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볼트라는 코인에 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받는데, 한번 관찰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설상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볼트를 취급하는 거래소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거래소가 FATF 권고안에서 나오는 그 몇 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패스를 못한 거래소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 비트코인 볼트도 이게 만약에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이게 만약에 리스트업 돼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왜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경고성으로 이런 기사를 썼을까 한번 두 번 읽어보면 아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알리바바 코인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볼트라든가 이런 걸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파일코인은 코인베이스 프로에 리스트업 돼요. 리스트업 될 거예요. 오늘인가 아마 상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파일코인이 욕을 먹는 이유가, 파일코인이 괜찮다는 걸 알고 수익률이 앞으로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기꾼들도 거기 붙어가지고 오히려 더 욕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일코인도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못 믿는 거지. 왜냐면 이상한 사기꾼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걸고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맞고 이거를 잘 구분해서 필터링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웰스파고,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는 유행이 아닙니다. 참고로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우회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했었던 대표적인 은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전통적인 은행 회사는 암호화폐 반대론자들이 그것을 유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제안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회적으로 비자 카드를 통해서 DCG 그룹에 왜 투자를 진행했을까요? 웰스파고는 여기선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시가총액이 말 그대로 무에서 5,600억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었다면 12년 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가 많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40만원대, 30만원대 이때만 하더라도 내가 친구한테 권유를 할 때 그들은 나를 사기꾼으로 볼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얘가 다단계에 빠졌구나. 근데 지금 보세요. 2천만원대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거야.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가면 이제 흥미를 더 많이 갖겠죠. 지금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 시장 끝났다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차트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차트가 없긴 하지만 사실은 지난 7일 동안에 그 박스권 패턴 있죠. 거기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건 알아두시는 게 좋고, 기관 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는 스탠다드 차타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스페인에 있는 BBA 은행하고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차타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한다. 코인데스크에 이 뉴스가 나왔죠. 런던에 있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익숙한 두 출처에 따르면 기관 시장에 맞춘 새로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그룹을 모았다. 그래서 5개의 가장 큰 OTC 거래자와, 과연 5개의 가장 큰 OTC 거래자가 누굴까요? 뻔한 거죠, 이거는. 아마 다 여러분들 아실 거고, 그리고 4개의 거래소로 구성되며 이더리움 기반 결제 토큰을 포함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권, 그러니까 커스터디 서비스, 그리고 거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LMAX와 ERIXX가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ERIXX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친슨이란 분 있잖아요. 그분이 ERIXX도 투자를 하셨어요. 벡트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셨고, DCG 그룹에도 투자를 하셨고, 그 상관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은 연준의, 어떻게 보면 연준의 끈앞풀이 아니라 연방준비은행의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글렌 허친슨이란 인물이 그냥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연준에서 지금 통화 시스템을 운용하는 거, 금리에 관해서 발표를 하는 건 사실 허친슨 연구소에서 나오는 어떤 그 자료가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의 5개의 디지털 자산 및 4개의 거래소이지만 새로운 모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의 디지털 자산과 4개의 거래소가 중추적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어저께 제가 이걸 플립사이드 크립토 발표 25개 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25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았었잖아요. 어저께 거기 들어간 게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몇 개 코인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계속 바뀌어요. 이 25위권 안에 있는 거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12월 2일 날 날짜부로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보고서 작성을 한 걸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플립사이드 크립토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는 20위권 안에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거는 뉴스거리가 나와야지 뭐 뉴스를 언급을 하죠. 저는 지금 오히려 이거 사서 모으고 있어요. 사람들이 욕을 하고 안 올라간다 하면은 그냥 사서 모으는 게 맞아요. 내가 비트코인을 50만원 샀을 때, 5년 전에 50만원 샀을 때 마음으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을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XRP는 저는 285원인가? 그때를 추매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매집을 안 해요. 왜냐면 이거는 2배가 이상 올랐잖아요. 이미. 그죠? 800원대까지 한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랐지만 이 친구는 뭐 만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 장세가 깊이 들어가서 6,600원대 있고, 뭐 비트코인 캐시도 비리비리하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사서 모으면 향후 5년 후에 어떻게 될까를 보고 저는 사는 거지, 비트코인 같이. 비트코인도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5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럴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했을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런 코인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지금도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대중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저는 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더리움보다. 근데 중요한 건 어저께 보니까는 뭐 전체 지금 유통량의 10%, 이더리움 클래식을 10% 정도를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바이빗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보면 거기 팔고 있다. 그래서 지난 30일 동안 보면 30만 개가 넘게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광가라는 건 뭐냐면, 이건 개당 가격이 6,600원이에요. 지금 하나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개수로 따졌을, 사실 10%라는 지분이 사실 10%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도 단지 뭐 2.78% 아니면 뭐 2.8% 정도 가지고 있는 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인데, 그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들이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10%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뭘 뜻할까요? 왜 과연 10%를 가지고 있을까요? 10%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왜 10%를 가지고 있을까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과 어떻게 틀린지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빌딩 블록 보고서에서 발표 자료를 지금 업데이트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 코인도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밑에 댓글 같은 거 보면 국내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야 이거 되게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건데, 항상 이제 반대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코인 투자는 대중과 방대로 가야 돼요.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괜찮은 코인으로 둔갑을 하는 게 사실 이 코인 시장이에요. 이 코인 시장의 그냥 단순한 인간제표 메커니즘이에요. 사람들이 안 좋다 기사를 쓰거나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면 사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불안불안한 시장 장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의 어떤 그 등급이나 순위표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난 어떤 코인을 한번 사볼까? 코인베이스에는 어떤 코인들이 리스트업 돼 있나? 이런 거하고 매칭을 시켜보시면서 아마 추매를 하실 기회를 포착하는 게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장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멘탈이 아마 되게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지금 이런 장세에서는 특히나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아마 엄청나게 아마 멘탈 흔들리실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항상 있는데 반복해서 항상 있지만 뭐 이럴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고, 근데 기간이 좀 길어져서 좀 힘들 뿐이지 어차피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 뭐 한국은 대표적인 게 뭐 국민은행부터 아톤 릭스 랩스를 통해서 가상자산 수탁 관리 서비스도 준비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뭐 내년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직접 은행에 가서 뭐 거래를 한다든가 수탁 관리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시대가 분명히 도래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단지 눈앞에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는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 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트코인이 얼마였다. 그럼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5년 후에 얼마가 갈까? 사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움직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